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언택트 랠리 지속될까?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5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증시에서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오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에 2% 넘는 상승률 나타냈고요. 전자결제 관련주 흐름도 빨간불이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6.16%, KG 이니시스가 4.98%, 카페24 등도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키오스크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프랜차이즈나 식음료 업계의 무인화 바람이 불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가 특히 로지시스와 KCT 같은 종목들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언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다시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이광무 전문가, 최병우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컨디션이 어떠신지 이광무 전문가님 지난주에는 진짜 신나 보이셨는데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 전문가님도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항상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채팅창에서도 우리 전문가님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도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도 관심 종목, 관련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두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에 아자아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글 남겨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뭐 쫄보님, 이병재님, 준호님 다 오셨고 도글TV님 아이디 또 바꾸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명회님, 또 김혜신님, 또 오늘도 못 보던 얼굴들 좀 있는 것 같고 오랜만에 OLED 한보람 외쳐주시는 쫄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가 한동안 뭐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할 정도로 정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조금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조용히 상승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된다 하면서 언택트에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언택트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병우 전문가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뭐 50명이 또 늘어났다고 하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보면 네. 재확산이라고 막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봤더니 네. 3월 2일 날 우리 확진자가 1,062명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쭉 내려갔다 보니까 3월 말 정도에 한 100명대 이렇게 있다가 4월 달부터 30명대 이렇게 되니 지금은 이제 50명, 35명, 50명. 지금 그렇죠. 어제는 50명이에요. 네. 그러면 3월 1일 1,000명에서 지금 50명인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려가 과도한 거죠. 이제 이걸 간심해서 버려도 되고, 그래요? 즉 우리나라는 재확산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죠? 물론 확정을 없다고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로 보면 계속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해서 통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네. 중동이 요즘 이제 좀 나빠지는데 이란은 좀 최근에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 사우디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좀 하긴 해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뭐 높지 않으니까. 근데 사우디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올라가는 거 보면 사우디 덥잖아요. 네. 더운 때도 이게 더울 때는 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 여름에도 이거 마스크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일 났어요. 날씨 점점 더워지는데 네. 또 오늘 저 그렇죠. SNS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마스크 모양대로만 타겠다고 그런 이 댓글을 봐가지고 정말 빵 터지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코로나19 계속해서 확산 이어질까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어느 거점을 옮겨다니면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소규모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역추적해서 그 지역
방역하고 또 다른 곳 지나가 또 여기 해결되니까 다른 곳 찾아가고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지?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네. 계속 이런 쳇바퀴가 좀 돌아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제 두려움은 있죠. 여기서 조금 자칫 방역에 조금 느슨해진다라면은 이전처럼 정말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네. 이것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경각심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좀 걱정이 또 앞서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아직 않을까.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사회적 문제이고요. 근데 주식시장의 관점에 봤을 때는 더 이상 코로나19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적인 위축이 될 것이다,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나와서 증시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스닥 1만 포인트 시대입니다. 예, 이걸 의미 있게 보시고 투자를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는 거. 코로나19보다는 그쪽을 그렇죠.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조금 힘이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게 혹시나 또 확산이 될까봐 뭐 비대면 산업을 뭐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라든지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혜주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아예 안 보지만 이제 워낙 소형주들이 수혜라서 네. 테마식으로 움직이고 뭐 마스크 진단 키트처럼 만약에 엄청난 수혜를 봐서 실제 계속 막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바코드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 QR로 이렇게 결제하는 데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페이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네네네. QR 코드로 이제 제로페이.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이제 이 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대다수 이제 장사하는 데는. 그러면 이제 이 QR 코드를 하려면 학원 같은 데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학원이라든 학교 이런 데 이제 시스템이 솔루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솔루션은 이제 지금 뭐 바로 해도 되는 구조로 네. 뭐 새로운 산업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으로 거의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에 조금 이제 특히 뭐 이 솔루션 갖고 있는 아이크래프트라 이런 회사는 당장은 좀 실적이 나아질 거예요. 작년에 이익은 뭐 거의 못 냈고 영업이 제로인데 올해는 좀 그것 때문에 실적을 좀 낼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도 없이 새롭게 도입된다면 엄청난 이제 시세를 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일단은 아이크래프트 쪽이 네. 조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셨는데 아이크래프트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급등했다가 네, 맞아요.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네. 이게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주가가 건가요? 거의 많이 올랐죠. 네. 그동안 이익을 못 낸 회사인데 주식을 보면 바닥이 지난번 1,500원에서 지금 한 5,000원 정도 왔으니까 평상시 가격도 3,000원부터 거의 100% 올라온 거예요. 근데 과거에 2015년도 이쪽이 처음 도입되고 막 그럴 때 네. 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세란 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산업이 막 도입되고 QR이 도입되고 이러면 10배 가요, 소형주도. 그냥 그때 바닥 딱 사면 그냥 탁탁탁 10배 가서 왜 3D 막 영화 나오고 그래야 네네네. 그때 있잖아. 그 1,000원짜리 만원 가거든요. 그다음 다시 1,000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QR이 보시면 이렇게 1,000원에서 만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끝없이 빠져가 다시 3,000원 올다 이번에 또 간 그러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한 뭐 다시 한 7,000원 내외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뭐 바스크도 이 회사들이 좀 조정받고 가기도 했거든요. 2차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좀 조정받을 때 굳이 단타 이렇게 테마주 하신 분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아이크래프트 잠깐 이게 좀 짚어주셨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 수혜주로 좀 보고 계세요? QR 코드에 대한 이제 그 방식의 전자 출입 명부
이 사용에 대한 내용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익숙한 단어는 우리 알고는 있지만 QR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지만은 이런 방식을 처음 이제 선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QR코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게 마련이고 네. 이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 이 QR코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크래프트도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제 전자결제 대부분이 QR코드 이 인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서 이 인증번호도 넣지만 네. 그런 이제 인증을 직접적인 절차를 걸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해서 모바일로 컴퓨터를 찍으면은 맞아요. QR 코드 바로 이제 결제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QR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생활에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QR 코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 이 익숙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IT 출신이라서 네네. 컴공입니다. 아,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예전에 QR코드를 만들어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만들어봤는데 이거 이거 만들 수 있구나. 몇 분이면 다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 컴공 출신이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별거 저는 못 만들겠죠? 예, 네. 예, 아무튼 이거 별거 네.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닌데 네. 대신에 이 사용을 늘렸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네. 이 별거 아니게 만들어준 기술이 사실은 아이크래프트가 만든 거예요. 아. 예, 별거 아닌데 예, 아이크래프트가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언택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아이디어가 올라올 거라고 봐요. QR코드로 해서 대체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서 이 종업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메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쵸. 종업원이 그냥 그냥 바로, QR코드 딱 보여주면 내가 QR코드 찍어서 설명을 보는 거죠. 메뉴판 넘겨주면서 가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플랫폼에 대한 시대가 온다. 네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식당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종업원과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손님과의 접촉을 없애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은 고용 창출에 좀 문제 되겠지만은 네. 요즘에 이제 식당의 대부분이 소형 창업주들이 아니어도 이 전자 메뉴판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키오스크가 있죠. 네. 그렇죠. 맥도날드. 네. 이거 이런 명을 해야 되나요? 네. 햄버거 가게 가면은 내가 주문하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 네. 그냥 종업원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자 주문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키오스크에 대한 이제 시장 저변도 이제 사실은 젊은 친구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 있는 분들도 쉽게 눌러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네.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 키오스크 종목들이 어제는 조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했거든요. 네. 근데 키오스크도 결국엔 보면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결제 서비스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결국에 끝에 보면은 전자결제. 전자결제로. 전자결제. 네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잘 봤죠. 쇼핑, 언택트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을 가지 못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결제 대행을 하는 핀테크 전자결제 서비스가 주목받는 거고 또 QR코드도 결국엔 전자결제고 키오스크도 결국엔 전자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언택트 전체로 좀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언택트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있고 정말 그 범위가 무궁무진한데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관심주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강무 전문가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이거를 QR코드를 이제 그림판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네. 뭘 또 다시 받아야 되나? 또 이제 뭘 깔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네. 안 깔아도 돼요. 우리 이제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복권방을 가면 네. 로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로또 이제 출력이 나와요. 이제 로또 당첨됐는가 확인하고 맞아요. 싶은데, 이거 일일이 TV 보고 호수 체크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딱 찍으면은
나와요. QR코드가 자동으로 두 개 인식해서 맞았다고. 네. 안 돼보셨군요. 네. 저는 좀 많이 한 번도요. 돼봤는데. 5,000원도 네. 안 돼봤어요. 예,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이제 어플을 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검색 네이버에서도 맞아요. 카메라 이 버튼만 누르면은 알아서 어플 기능이 돼서 이제 그 필요한 정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QR코드라는 걸 준비되고 찍는데 어플을 새로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잖아요, 결국에.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네.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회사.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냐면요. 이건 별개 얘기인데 길 가다가 이 궁금한 동식물들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사진 찍으면은 와 정말 다 나와요. 이런 이름일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물 이름이 딱 나옵니다. 사진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QR코드에 대한 그런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별거 아니게 만들어준 아이크래프트 솔루션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목을 좀 받았는데 네. 최근에 좀 단기 시세가 좀 크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집중이 되긴 하는데 등락이 좀 거칩니다. 이 종목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앞으로 언택트 사회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엔 따라가 보면은 4차 산업에서 분명히 쓸 만한 상상이 되는 이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올 미래 기술들이 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더 앞당겨졌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언택트의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자,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 원격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원격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의료법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 언택트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맞아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런 플랫폼을 또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게 네. 네이버, 카카오처럼 할 수 있는 KINX. KINX.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인프라를 좀 관심 있게 오랫동안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네이버부터 아이크래프트 또 KINX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합니다. 저는 딱 두 개. 두 개. 언택트 가면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주식을 10배씩, 100배씩 한 주식들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싸다고 많이 올라와서 팔아요. 가격 논리 때문에. 팔고 나면 좀 빠지면 진짜 잘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매 1, 2년 있다 보면 또 확 올라가가지고 두세 배 올라가가지고 본 바닥에 3배 갔던 게 2년 안가 두세 배 오면서 10배가 되고 또 10배가 또 30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들은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5월 달에는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제 안 가니까 벌써 카카오 막 다들 불안해서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배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너무 많이 물리는 거죠. 올라왔나 많이 내가 싶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네. 거 사가지고 맨날 재미 본 적 없는데. 근데 뭣도 모르는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죠? 야, 이것도 좀 이제 나는 이제 샀더니 다 먹더라, 3월달, 그죠? 그냥 다 수익이 난 거 아무거나 사도 막 부실주 사다 막 50% 나니까. 네. 이제는 이제 카카오 좋다고, 네이버 좋다고 막, 동방버스 막 그러니까 막 사가지고 있으면. 자신감. 그렇죠. 빠지면 하루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네.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택트 관련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16년부터 네. 바이오가 이제 반도체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다음 관련된 산업이 계속 커지거든요.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가 거의 70% 시장 점유율이 되니까 해외 라인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SNS. 그럼 네이버가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1등이에요. 앞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클라우드로 한다면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필수 시대가 오면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서 하면 되고 5G로 접속하면 클라우드를 갖고 아주 있는 이제 그리고 요즘 이제 USB 안 갖고 다니고 클라우드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네. 그러면 거기에 3,500원 저도 3,000원 결제매다 해서 그거 안에 하고 계세요. 서류 거기 다 네. 업무도 더 그걸로 다 해요. 그 자동은 이제 저장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 내고 쓰고 요즘은 이제 뉴스 보는 것도 돈 내고 그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이렇게 아주 최대 수혜주가 두 개인데 나머지를 내가 보지 않고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네.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그것을 계속 사줘야 돼, 50%까지. 한 2, 3주 또 샀어.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이제 요즘 계속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시세 형성 원리를 가지고 봤더니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가격보다도 지금 오늘 고가 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28만 원 내가면 조정 받을 게 분명히 조정 받고 다시 내려와서 네. 1년 안에 제가 보기에 40만 원 찍을 거로 보여요. 그러면 40만 원 찍으면 시가총액 80조 가까이 80조가 지금 40조니까 만약에 48만 원 가면 80조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적정 주가를 봤더니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3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한 2조가 나오거든요. 2조 나오면 한 50배를 본다면 100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35배나 이렇게 본다면 거의 네. 80조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시가총액 7, 80조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40만 원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는 40만 원 목표가 최종이 아니고 와, 네. 결과적으로 밑에 그러면 이제 사면 물리는 게 좋죠. 내가 10% 사가지고 더블가 뭐예요? 10%밖에 못 먹는데 계좌로 그죠? 10%가 아니라 30%, 50% 사가지고 70%도 50% 기준을 먹어야 더 되는 늘려도 거죠. 그래야만 된다? 돈 있는 특히 자금이 크신 분들이나 적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사야 된다. 저는 이것도 시가총액 결국은 100조 이상을 가는 우리나라 일본에 1000조 이상 가는 주식이 5개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5년 안에 1000조를 갈 거야 아마. 그럼 6개 되고 우리나라에 100조 가는 시가총액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뭐 300조니까 이제 여러 개 우리나라도 한 5개 나올 거예요. 그중에 뭐 카카오 뭐 네. 이게 바이오 시밀러 있잖아요. 우리 바이오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주로 네. 그다음에 삼성 이어서 100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길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네이버 지금 굉장히 대장주이기는 한데 채팅창에서도 네이버 언제까지 갈까요? 네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 하시는데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찝어 주셨는데 이 사실이 네이버가 오늘 이 언택트 관련주도 있지만 이 전자출입명부에 협력한다는 소식도 아마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는 거기서 빠졌거든요. 이게 영향은 없을까요? 카카오는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좀 네이버하고 좀 차이점이 카카오는 온 오프라인을 같이 다 하거든요. 만약에 카카오 택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거 믿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관련 온 오프라인 연결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더 강범위가 넓은 플랫폼 쪽 이쪽이 아니라 강범위가 넓은 것은 카카오거든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 쓰는 것보다 카카오에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럼 카카오가 그래서 관련된 뭐 택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중에서 향후에 길게 보면 자율주행차 시대까지 본다면 카카오가 훨씬 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좀 성향이 있죠, 그죠?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택트에 대해서 지금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자, 네이버에 대한 의견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계속 올려주세요. 잠시 후에 바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오늘은 좀 예상이 되기는 해요. 자, 언택트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하면 OX 해주세요. 이거 두 분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딱 해주셔야지 딱 좋아요. 알았죠? 자, 언택트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오. 두 분 다 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긴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야기를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네. 아까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주가가 얼마 간다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 무조건 예스 저거죠. 그래서 예스죠. 장기 투자면 어떻게 가는 게 장기 좋을까? 투자로 갖고 네. 와야 되고 장기 투자로. 물려라. 물리면 사면 된다. 만약에 내가 사서 장기 투자는 그렇거든요. 50%를 샀다면 만약에 내 1억까지 5천만 샀어요. 그죠? 네. 그러면 20% 물리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사고요. 네. 거기서 20% 내려가면 진짜 고점이 반타지게. 그러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대출받아서 사라 이런 얘기까지는 만약에 담보대출까지 네. 사라고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1등주들은 네. 20% 내고 20% 내고 반타지잖아요. 그러면 40 이게 30만 원이라면 15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그렇게 코로나 왔을 때 했다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SDI가 35만 갖다 반타작 남는 18만 딱 해서 네.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제 담보 이야기 그래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확신이 있다면 어. 지금 사셔도 되고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사가지고 며칠 물렸는데 10% 물리면 잠도 못 자면 하면 안 되죠, 그죠?
언제 물릴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좀 대응 네. 전략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면 전략까지 한번 같이 일단 들어볼게요. 비중을 그냥 네. 한 20%만 일단 들어가서 네.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더 사면 되니까. 네. 그리고 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네. 가져가고. 지금 단기적으로 뭐 가고 있는 주식은 그냥 아무 때나 사야 돼요. 일단 들어가는 습관을 네. 들여야지. 네. 조정받을 때 기다리다 보면 결국 빠지면 추세 하락할 때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일단은 비중 조절로 해서 그냥 네.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광모 전문가님께서도 O 해주셨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이유는요? 네, 일단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이버. 좋아요. 네이버. 네, 언택트 대표적인 회사로 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죠. 코로나19 이전의 위치가 좀 떨어졌을 때 13만 원대, 지금은 이제 24만 7천 원대까지 오늘 찍었는데 네. 거진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언택트 수혜주로서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온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언택트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코로나19 사태가 한시적인 효과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언택트라는 거는 어차피 와야 되는 미래 산업 기술이 좀 더 앞당겨진 거다. 그래서 이제 언택트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장기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 네이버라는 기업은요, 제가 사실 정말 여러분들 방송에서 자료 많이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대놓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작년 7월 달에 또 8월 달에 9월 달까지 내내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네이버였거든요. 이제 그때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네. 이제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새롭게 준비를 했고 또 이번 6월 달에 네이버 통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졌고 우리가 핀테크라는 단어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 때문에 테크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부분들이 현실화됐다라면은 그 부분들로 해서 그 플랫폼으로 해서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를 눈으로 봐야 돼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때까지. 네. 저는 당연히 성공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기업을 봤을 때는 언택트 수혜주들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확대.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사업들의 부분들이 좀 뒷받침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모멘텀 그 이상의 언택트 이 기술에 대한 수요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택트 이야기하면서 두 분이 탑픽 종목 꼽아주면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이 된 것 같은데 네이버 말고 이제 언택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돼야지만 주가의 모멘텀을 많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더 보시면은 네.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5G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생활 편의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구축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언택트에서 필요한 이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선택 좀 더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 한 가지 진단하고 갈게요. 싸눅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넥슨 G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10,000원의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부터요. 넥슨 GT 어떻게 할까요? 한 3배 정도 올라와서 고점에서 사서 딱 정확히 매도 시점에 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네. 만 비중 10%. 그러니까 조금 단 한 주라 사도 만 3배 올랐을 때 삼이 우리 주식이 아주 쉽거든 생각보다. 이 개인 투자자는 이제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형주는 100% 가면 잘 안 가요. 일단은 한배 정도 안 가고 그다음에 3배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대형주는. 네. 그래서 끝납니다. 그런데 소형주들은 거의 딱 100%는 뭐 부실주도 어떤 이슈로 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배 정도 가면 대다수 회사가 안 가요. 그 다음에 3배, 5배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시대 초입에 들어가면 10배가 가거든요. 그럼 소형주 10배 가면 절대로 들어가면 다 물려요. 뭐 거기 대다수 10배가 물려면 뭐 5G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한깡통신이나 그러면 거의 10배 가고 나면 거기 계속 물리거든요. 8번 8천 가면. 그래서
안 되고 이것도 넥슨 GT 바닥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3배 정도 갔기 때문에 네. 이상 가면 이게 5배 가면 1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서 이제 그럼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확실히 뭔가 나오면 확실한 게 나오면 그때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안 되고 목표가 왔습니다. 현재 상태 길게 보더라도. 네. 그래서 목표가 11,200원인데요. 거의 정확히 온 거고요. 이제는 조정받고 추가 상승은 아마 될 걸로 보이는데요. 조정 가능이 한 8,600원까지 조정받지 않을까, 9,000 이하로. 네. 만약에 그 정도까지 조정받고 다시 턴한다면 이제 많은 안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게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현재는 좀 비중이 10%니까 물려서 난 손절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8,000원대 오면 10% 더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광무 전문가님은 넥슨 GT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넥슨 GT가 오늘 좀 중요한 뉴스 나왔어요. 넥슨 그룹에서 중요한 뉴스인데 네. 오늘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피파 모바일이 떴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넥슨인데 네. 이 뉴스가 사실 이제 3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좀 더 호평 뉴스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네. 이 게임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넥슨 그러니까 피파 모바일에 대한 사전 예약자에 대한 수치나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정식 오픈되는 그 순간까지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차트만 본다면 좀 내려올 자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야기는 넥슨이 주력하고 싶은 피파 게임이 새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신작 효과에 대한 모멘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슨 GT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야인스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코로나와 함께 와서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의 언택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많은 변화 가져오고 있고 또 우리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게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뭐 기술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체크해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 타이밍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